추운 겨울밤,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떨고 있던 낯선 노인을 본 순간 발걸음이 멈췄죠.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따뜻한 손 한 번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겐 오래 묻혀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면접장 안 낯선 시선들과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니, 그건 정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운명적인 일이 펼쳐질까요? 누군가의 선의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24살 취업 준비생이죠. 새벽 4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아침이면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보였습니다. 손에는 사장님이 주신 컵라면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벤치에 앉은 한 분을 보았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죠. 낡은 회색 코트는 눈에 젖어 어둡게 변해 있었고 파란 입술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송이가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온화한 눈빛이 보였어요. 맑고 순수한 미소였죠. 이거 드세요.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노인은 컵라면을 받아들고 따뜻함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주무실 곳이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벤치 옆에 놓았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자꾸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따뜻한 컵라면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는 모습, 그리고 그 온화한 미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 그 버스 정류장을 돌아보게 되었죠. 혹시 그분이 또 계실까 봐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밤의 끝에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떨리던 손, 파란 입술, 그리고 눈에 젖은 회색 코트 말이죠. 창문 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이런 추위에 그분은 어디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혹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리나,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노인분을 도와드렸어요. 어떤 노인분?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던 분이요. 컵라면을 드렸는데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잘했어, 하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복이 될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복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분이 너무 걱정돼요. 이런 추위에 어디서 주무실까 봐서요. 하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온화한 미소,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까지요. 아무래도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제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분이 나타났어요. 눈 내리는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죠.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도서관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가보자.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안부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혹시 그분이 추위에 쓰러져 계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따뜻한 음료와 김밥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셨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익숙한 회색 코트가 보였어요. 그분이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차가운 벤치에서 보내셨다는 뜻이니까요. 이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줄 기회가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대신 그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셨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젖은 신문지 몇 장을 몸에 덮고 벤치 모서리에 웅크리고 계셨죠. 어젯밤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와 같은 온화한 미소였지만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 어제 그 아가씨네요. 이러다 감기 드세요. 너무 추워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가락 끝도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혹시 따뜻한 곳에서 잠시 쉬시겠어요?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저도 따뜻한 게 마시고 싶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내일 점심값까지 계산하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분의 떨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근처 무인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에 노인을 모시고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메뉴를 보니 아메리카노가 1,500원, 샌드위치가 3,000원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샌드위치도 드세요. 저도 배고파서요. 노인은 사양했지만 이미 주문을 마쳤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며 계산했어요. 마지막 500원까지 털어서 겨우 마쳤습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멍하니 눈발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네요. 자주 못 드시나요? 요즘엔. 그렇죠.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어요.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제가 먼저 먹기 시작하자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다는 듯이 천천히 드셨어요. 커피를 마시시더니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입술도 원래 색을 되찾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노인이 물었습니다. 김아린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요? 오명수입니다. 오명수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명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할인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성함도 좋으시네요. 그때 명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멍해지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잠시 망설이셨거든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신다고요? 기억이 흐릿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명수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답답하다는 듯이 이마를 짚었어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병원에 갈 돈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잃고 갈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지내고 계신 거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어디든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추위에 밖에서 밤을 보내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온기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갑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명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돌아온 혈색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작은 도움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알바를 마치고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명수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때로는 계시고 때로는 안 계시곤 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다른 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그 젖은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죠. 할아버지,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할인이구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코트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손끝은 얼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옷이 완전히 젖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옷을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추위에 더 오래 계실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방을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두고 간 옷들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따뜻해 보이는 점퍼를 골랐습니다. 진한 남색이었는데 두껍고 따뜻해 보였어요. 다시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가져오셨네요.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점퍼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받으셨어요. 이런 좋은 옷을. 괜찮아요. 안 입는 옷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껴 입던 옷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명수 할아버지에게 더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는 젖은 코트를 벗고 점퍼를 입으셨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따뜻한 옷을 입으니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세요? 이런 친절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할아버지는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 낯익은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점퍼. 할아버지는 소매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비슷한 옷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네요. 다행이에요. 이제 감기는 안 걸리실 거예요. 고마워요, 할인아.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가족이나 집 말이에요. 가끔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은 거.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이마를 문지르셨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기억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수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딘가에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니 품이 있는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마치 예전에는 잘 사셨던 분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병원에 가보실래요? 병원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옷과 음식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따뜻한 점퍼를 입고 조금씩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요. 며칠 동안 명수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분명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해당하는 신고는 없네요. 보호소로 인도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들은 명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호소는 싫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SNS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실종자를 찾는 글들이 종종 공유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할아버지를 알아볼지도 모르잖아요. 핸드폰을 열고 SNS 앱을 실행했습니다. 새 글쓰기를 눌렀지만 선뜻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어르신을 찾습니다. 제목을 쓰고 나니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적었습니다. 나이, 키, 생김새, 그리고 기억을 잃으신 상태라는 것까지요. 가장 어려운 건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사진이 없으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며칠 전에 몰래 찍어둔 할아버지의 뒷모습 사진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혹시 할아버지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계셨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는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좋아요도 댓글도 달리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는 시간이 지나야 퍼지는 거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도움이 되길 바라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저 혼자만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확실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분을 본 것 같다는 댓글은 몇 개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세상 어딘가에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명수 할아버지에게는 아직 이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망시켜 드릴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알림이 평소와 달랐어요. 댓글과 메시지가 수백 개나 와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공유수가 1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그 중 하나가 제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이분, 혹시 제 할아버지이신가요? 석 달 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실종 상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곧바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키나 생김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명수 할아버지의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키, 얼굴형, 말씨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분명해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종되신 거예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에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CCTV를 다 확인해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제야 명수 할아버지의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길을 잃으신 거였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보통 공원 벤치에 계셔요. 제가 지금 모시고 갈까요? 네, 부탁드려요. 저희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가족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드린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가족분이 찾고 계셔요. 명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 오고 계셔요. 1시간 후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조금씩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할아버지, 도윤 씨가 달려와 명수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다가 천천히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도윤아,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네, 할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에요. 두 분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석 달 만에 만나는 가족의 재회였거든요. 이분이 할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이에요. 도윤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깊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경찰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 씨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할인 씨,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명함을 받고 보니 놀라웠습니다. 대기업 기획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그룹의 전 회장님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이 대기업의 전 회장님이셨다니요. 할아버지가 차에 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아, 내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도 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차가 떠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떨고 계시던 분이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다니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무사히 가족을 찾았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댓글로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를 가족에게 돌려보낸 후로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계실까, 기억은 많이 돌아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인 씨, 저 박도윤입니다. 아, 도윤 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단번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 씨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기억도 돌아오셨나요? 네, 거의 다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가신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는 거죠?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안정을 찾으시면 괜찮아지실 거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요?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었거든요. 회사 경영 방침 때문에요.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생각하셨는데 아버지는 효율성만 따지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시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자신이 키운 회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견디기 힘드셨던 거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명수 할아버지의 깊은 슬픔 뒤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시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실종되신 동안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도윤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인 씨 얘기를 계속하세요. 정말 고마워하시거든요.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때 도윤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꼭 받으셨으면 해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인에게 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추운 거리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내시라고요. 직접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할인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주말이 되어 도윤 씨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명수 할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는 제가 드린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거의 다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준 컵라면 맛이 아직도 기억나. 정말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 할아버지의 아들인 박진호 회장님도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할인 씨 덕분에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예전의 위엄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다니요. 명수 할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어요. 명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 겨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수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자격증 공부를 마쳤고 드디어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성그룹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윤 씨가 다니는 회사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덕분에 특혜를 받는다고 오해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면접 준비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면접 당일 하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보였어요. 긴장되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 씨? 돌아보니 도윤 씨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씨, 여기서 뵙게 되네요.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혀요. 정정당당하게 지원하신 거잖아요. 도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린 씨가 면접 본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시나요? 네, 저희 회사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랑스러워 하세요.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이 친근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들이 제 답변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 실력으로 합격한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명수 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회사 다녀요. 정말 축하한다, 하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나는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야. 회사에서 도윤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어때요? 회사 생활은?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린 씨 얘기하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세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도윤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린 씨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경영 방침을 바꾸셨어요. 직원들을 더 생각하게 되셨거든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도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겨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마음도 그처럼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쉼터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옷을 나누어 드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명수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명수 할아버지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리나, 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을 배웠어요.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지.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명수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계셨을 테고 저는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따뜻한 컵라면 한 그릇, 차가운 밤에 건넨 작은 온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가끔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려요. 눈 내리는 새벽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